안녕하세요. 스타디쉬입니다. 여러분 가수 홍민 씨 기억하시는지요? 성함은 잘 모르시더라도 노래를 들으시면 이 노래 하고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고별이라는 노래로 큰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197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끈 가수 홍민 씨가 대장암 투병 끝에 76세의 나이로 2023년 11월 2일 별세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조사하다가 그는 많은 노래를 히트시켰지만 그의 개인사는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노래들도 한결같이 이별에 관련된 주제가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기 전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무나 가슴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건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194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1년 장미라 씨와 듀엣으로 발표한 김동주 작곡 그리운 사람으로 데뷔했습니다. 이듬해인 1972년에는 번안곡 고별과 박시춘 작곡 고향초를 리메이크해서 큰 호응을 얻었죠. 어차피 우리는 남쪽 나라 바다 멀리 이후 부드러운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내세워 석별, 공원 벤치, 망향 등으로 197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떠나는 이 마음도 그는 한때 이수만 씨, 장현 씨와 함께 마상 트리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별명 혹시 아시는지요? 당시 홍민 씨의 인기를 곁에서 지켜본 가수 김도영 씨는 그가 오빠 부대의 원조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평생 한 번도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준 보호자가 없었어요. 부인마저. 지난 2019년 1월 31일 방송된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가수 홍민 씨가 출연했는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가족사부터 이혼까지 73년의 인생사를 고백했습니다. 이날 홍민 씨는 그리움의 원천에 대해 부모가 그리움이다 라며 부모를 모르고 살았다. 막연하게 저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그냥 담담하게 사는데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게 되어 있었겠다 싶다. 자란 환경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게 있잖아. 막연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민 씨는 또 이런 말도 하며 어렵게 아픈 가정사를 고백했어요. 추억이 없다. 추억이 없는 건 불행한 거다. 기억이 아예 없다.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월북하셨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시대였다.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납치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더욱 비극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월북한 것만 해도 기가 막힐 일인데 아버지를 찾으러 집을 떠난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성장하면서 행복한 기억이나 추억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계셨더라면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모두 안 계시니 고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고아보다 더 불행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가정을 가졌는데도 아주 나쁜 생각을 할 정도로 더욱 불행해졌어요. 우연히 택시에 합승하게 되어 사는 동네가 같은 곳임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은 결혼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부인이 기관지가 좋지 못해 시골에 가서 살자고 하는 바람에 부인을 위해 시골에서 거주할 정도로 부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즘 박지윤, 최동석 부부가 소문난 인고 부부였는데 충격적인 이혼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홍민 부부의 보이지 않는 사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래서 연예인 부부들은 쇼윈도 부부라는 얘기가 많나 봐요. 이날 인생 다큐 마유이에서 홍민 씨는
현재 지인의 집에서 더부살이 중인 일상을 공개하며 이혼 후 이곳에 살고 있다며 이혼 사실을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왜 혼자 살고 있냐란 제작진의 질문에 홍민 씨는 이혼을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이제 때가 됐다 싶더라. 이건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홍민 씨는 남녀간에 만나서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였다. 나도 첫 아이로 인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며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결격 사유는 없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럴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애둘러 말하다가 끝내 그 이유를 밝히고야 말았는데 상당히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카드도 없이 모든 돈을 타서 썼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손을 못 댔다. 내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져본 게 이제 겨우 4년밖에 안 됐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당연해지더라. 포기를 하고 살았다.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도 옛날에 다 부인에게 줬다. 그러다 보니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홍민 씨는 정신과를 4발로 찾아간 적도 있다. 이 위에 그네에 벨트를 걸어봤었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불행했다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인내하며 살았지만 그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올해 2023년 1월 이미 암투병 중인 상태였는데 가요 무대에 출연해 고별을 부르며 이별을 예감했습니다. 눈물을 닦아요. 그 후 6개월 뒤인 7월에는 다시 가요 무대에 출연해 기타를 메고 행복의 나라로를 열창했어요.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홍민 씨는 이때 이미 암투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출연을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나 가슴 찡한 말을 했어요. 그는 나의 마지막 고별 무대가 될 것 같으니 많은 분이 시청해달라라고 마지막 무대를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되었죠. 그는 고통의 이승을 떠나 행복의 나라로 갈 것이라는 암시를 담은 노래를 부르며 자기를 사랑해준 대중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준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2023년 제천시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고인은 올해 제천시에 장학금 3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행복의 나라로 가셨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빈소는 충북 제천시 제천 세종 장례식장에 마련됐고요. 발인은 오는 4일 오전 7시입니다.